어서 오세요, 어르신. 은행 로비. 사람들의 시선이 스쳤어요. 하지만 한 여자만은 달랐습니다. 밝게 웃으며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며칠 후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숫자가 떠올랐어요. 7,500억 원. 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 초라한 노인이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도 꼭 설정해주세요. 모든 것은 며칠 전 한 남자의 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도심 60층 빌딩 꼭대기. 장태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5살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30대 초반 아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상대는 누구지? 하나은행 역삼지점 한채린입니다. 은행 대리예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다음 말이 공기를 바꿨어요. 그런데 아버지, 그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탁, 탁, 탁. 뭐라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장학금 받아 대학을 졸업했고 은행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가문의 격이 있어. 신분이 맞아야 한다고.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태준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25살 비 내리는 골목. 작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던 여자 민지. 태준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하지만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민지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결국 태준은 민지를 떠나보냈죠. 명문가 딸과 정략 결혼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가. 아버지, 이 결혼 반대하시면 저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민지의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나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내쫓고 있구나.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며칠 후 아침, 태주는 드레스룸 구석 옷장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낡은 파카, 바랜 청바지, 해진 운동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보였죠. 이제 됐어. 지하철을 탔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역사역에서 내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아이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넘어져 있었어요. 장바구니가 뒹굴고 과일들이 흩어졌죠. 사람들은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뛰어나왔어요. 은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여자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유니폼이 흠뻑 젖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흩어진 과일을 주워 담았죠.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할머니를 안전하게 안내한 뒤 여자는 돌아섰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지만 얼굴엔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태주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울렸어요. 30년 전 민지가 똑같이 했었죠.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명찰을 보니 한채린. 아들이 사랑한다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저녁, 은행 근처 편의점. 채린이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렸죠. 옆 테이블에 가족이 앉았어요. 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엄마, 케이크. 아빠, 빨리. 촛불을 끄는 아이. 박수치는 부모. 환한 웃음소리. 채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젓가락이 멈췄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하나. 고아원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20명 남짓한 아이들. 채리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옆 테이블에서 노래가 들렸어요. 채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라면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건물 밖. 태준이 우산을 쓰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창 너머 혼자 앉은 채린. 옆 테이블에 행복한 가족. 그 대비가 선명했어요. 저 아이도 혼자구나. 태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쓰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사흘 후 태주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어르신, 키오스크 이용하시면 더 빠르세요. 채린이 다가왔습니다. 키오스크요? 태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채린은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큰 글씨로 적힌 시니어 도움 카드였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하시라고요. 카드에는 그림과 함께 순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채린이 하나씩 설명했어요. 먼저 통장을 여기에 넣으시고요. 비밀번호 누르실 때는 제가 가려드릴게요. 채린은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해줬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태준은 놀랐어요. 거래를 마치고 태준이 물었습니다. 이거 다음에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채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어르신, 휴대폰 있으세요? 태준이 구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채린은 휴대폰을 받아 빠르게 설정했어요. 글자 크기 크게 해드렸어요. 여기 아이콘 누르시면 바로 저희 은행 고객센터로 연결돼요. 명함을 꺼내 뒷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채린이에요. 다음에 어려우시면 제 이름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태주는 명함을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감동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채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점장이 다가왔어요. 한채린 대리, 창구로 돌아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채린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네. 어르신, 조심히 가세요. 태주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진심이었어.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봐야 했어요. 일주일 후 태주는 또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지점장 최민수는 계속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속삭였어요. 오늘 300억대 VIP가 온대요. 태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채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점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채린도 그 중 한 명이었죠. 오늘 11시에 박 회장님 오신다. 절대 실수 없도록.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게 분명했죠. 한채린 대리, 내가 응대해. VIP 전담이니까. 그때 채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11시에는 예약 상담이 있어요. 지난주에 잡아둔 건데요. 취소해. VIP가 더 중요하잖아. 지점장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채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하지만 손님과의 약속인데요. 약속? VIP 300억이랑 비교가 돼? 지점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채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을 읽었어요. 직원들이 흩어지고 채린이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한숨 쉬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주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10시 50분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비서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점장이 황급히 달려가 허리를 굽혔어요. 박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평소와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지점장은 로비를 둘러보다 채린을 발견했습니다. 한채린 대리, 지금 당장 VIP 룸으로 와. 큰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채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손님 상담 중입니다. 지점장님. 상담은 나중에 해. 지금 당장 와. 지점장님. 채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금 상담 중인 고객님이 먼저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작고 여린 여자가 지금 거대한 압력 앞에서 꿋꿋이 서 있었죠. 원칙? 원칙이 300억보다 중요해? 지점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채린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어요. 300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님들입니다. 채린이 로비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번호표를 쥐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상담 중인 손님을 중단하는 건 그분께 실례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실례고요. 채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VIP는 박 대리님이 더 전문이십니다. 박 대리님께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점장은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채린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VIP 고객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고객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채린은 돌아섰습니다. 창구로 다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 작은 여자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원칙을 지키는 사람. 태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이틀 후 태주는 마지막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돈 앞에서 채린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거였죠. 창구에 섰습니다. 채린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출금하려고요. 4만 원. 태주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채린이 확인하고 돈을 세어 건넸어요. 4만 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태주는 돈을 받아 세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가씨, 이거 3만 원밖에 안 돼요. 채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시 확인했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채린은 즉시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태준에게 건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실수예요. 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돈을 꺼낸 거였어요. 아니, 아가씨 돈을.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나중에 정산하면 돼요.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험이 부끄러워졌어요.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다시 세어볼게요. 태준이 다시 세었습니다. 맞네요. 4만 원. 제가 잘못 셌어요. 미안해요. 10,000원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웃으며 받았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체린이 서랍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거든요. 손글씨로 정성껏 쓴 주의사항 카드였어요. 전화로 돈 요구하는 사례, 대처 방법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요. 어르신들 수수료 면제 항목이에요. 또 다른 카드를 건넸습니다. 어떤 업무가 무료인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의 평생 저축이 소중하잖아요. 지키는 것도 제 일이에요. 체린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태주는 2장의 카드를 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거였구나.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시험은 끝났어요. 아니, 시험 당한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틀 후, 태준은 은행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점장실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이게 뭐야? 지점장 최민수가 서류를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지난번 박 회장님 계좌 처리하면서 수수료 3천만 원 누락됐어요.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한채린 대리, 이리 와. 채린이 걸어갔습니다. 태준도 조용히 가까이 갔죠. 이게 뭐야? 지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채린이 확인했어요. 지점장님, 이 서류에는 제 서명이 없습니다. 최종 승인은 지점장님이시고요. 채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승인자란에 최민수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죠. 뭐,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중간에 체크했어야지. 하지만 저는 VIP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닥쳐. 지금 내 말 안 들어? 지점장이 채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채린 대리. 지난번 VIP 앞에서 내 말 안 들은 거 기억나지? 이번에도 말 안 들을 거야?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장 박 회장님께 전화해서 사과해. 채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결국 전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박 회장님. 하나은행 역삼지점 한채린 대리입니다. 오늘 처리해드린 계좌건에 수수료 누락이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은행 이름으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환급 절차는 내일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채리는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잘했어. 또 실수하면 가만 안 둬. 본사에 보고할 거야. 인사고가 최하로 떨어지고 승진은 물 건너간다는 거 알지? 지점장이 차갑게 말하고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채리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채리는 눈물을 닦고 다시 손님을 불렀습니다. 312번 손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여전히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태주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속은 더 뜨거웠어요. 이건 안 돼. 이대로 둘 수 없어. 태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하나은행 역삼지점으로 가겠네. 전화를 끊고 태주는 다시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채린이 보였어요. 손님을 대하며 웃고 있었죠. 조금만 참아라. 내일이면 모든 게 바로 잡힐 거야. 다음 날 오전 하나은행 역삼지점 앞에 검은색 벤츠가 섰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장태준이었습니다. 비서가 뒤따랐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로비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일어났어요. 어느 분을 찾으십니까? 장태준 회장입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곧 지점장이 급하게 나왔죠. 회장님, 소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이 먼저 앉았어요.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태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제요? VIP 고객 수수료 누락건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 그거는 이미 처리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사과하고. 담당 직원이요? 태준이 지점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종 승인은 지점장 권한입니다. 시스템 로그를 보면 다 나오죠. 순간 지점장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당신 실수였죠. 로그 보면 분명합니다. 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 직원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떠넘긴 거예요. 지금 누구 잘못인지 바로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이 지점에 제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점장이 명함을 받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7,500억 원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폭탄처럼 터졌어요. 오늘 당장 전부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은행에는 좋은 직원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한채린 대리 같은 사람들이요. 지점장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지점장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장태준을 검색했어요. 사진 속 남자와 초라한 노인이 겹쳐졌죠. 지점장은 로비로 나갔습니다. 한가운데 섰어요.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수수료 누락건입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한채린 대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사과하라고 강요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채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습니다. 고객님 불편만 해결되면 됩니다. 옆에 있던 손님이 작게 말했어요. 저 노인분, 어제 키오스크에서 도와드렸던 분 아닌가? 다른 손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분이 설마 회장님이었다니. 박 대리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태준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우는 모습을 봤어요. 안도해서 우는 거였죠. 이제 됐어. 태준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시험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만남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한남동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채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준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죠.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방.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채린의 숨이 멈췄어요. 저 은행 손님. 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장태준. 준혁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앉았어요. 놀랐죠?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태준은 테이블 위로 카드를 꺼냈어요. 시니어 도움 카드. 채린이 만들어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가문이 어떤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가문의 격을 말했습니다. 신분이 맞아야 한다고 믿었죠.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당신은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죠. 채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노인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카드를 만들고 휴대폰까지 설정해줬죠. VIP 고객보다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번을 봤습니다. 3번 모두 당신은 똑같았어요. 초라한 노인 앞에서도, 지점장 앞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채린에게 걸어와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고아원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배경이 없다고 깔봤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에요. 제발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채리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두 손을 맞잡았어요. 아버님, 고개 드세요. 제발.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린이 말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더 감사해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서. 태준은 채린을 꼭 안았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채린에게 이것은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어요. 이게 제 첫 가족이네요. 채린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태준은 채린을 놓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내가 먼저 알아봐줘서.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태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겠구나.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단 걸. 진짜 격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걸.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웃었죠. 오랫동안 닫혀있던 태준의 마음이 드디어 열렸습니다.